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명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에는 체와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용이란 힘의 논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체용은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지 12글자 중에서 좌오, 사해 이 네 글자가 체와 용의 변하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와 오는 양의 글자고 사와 해는 음의 글자인데 우리 팔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의 용의 변화라고 합니다. 특히 사해는 음의 글자인데 밑에 장간에는 전부 다 양의 글자를 품고 있다고 해서 부음포양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좌오와 사해가 충을 해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좌오충보다는 사해충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좌오가 있는데 이 좌오는 양의 글자입니다. 사해는 음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양의 글자는 음이 되고 음의 글자는 양이 됩니다. 이 팔자에 만약에 자가 있다면 이 글자는 원래 양이지만 이것은 음의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해라는 글자가 있지만 해의 글자는 원래 음의 글자였는데 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음의 글자지만 밑에 장간에 들어있는 글자가 모두 양의 글자에 해당됩니다. 일단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경병, 여기 무, 갑, 임. 이렇게 음의 글자인데 전부 다 양을 품고 있다 해서 부음포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글자가 다 충의 글자지만 이 천간의 글자가 음의 글자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음의 글자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뭐 을사라든지 여기 뭐 기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충했을 때 장간이 튀어나오는 갑은 기와 만나서 합과돼서 사라질 것이고 경은 을을 만나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과되게 되면 그릇이 깨진다 해서 좌오충보다는 사해충이 좀 더 불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망이란 무엇이냐? 일명 천중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짝이 없다. 그래서 고독성이라고 합니다. 꿰테가 말하기를 영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고독이라고 했죠. 공하면 채워지고 망하면 또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망은 허무하지만 발전의 동기가 된다고요. 그럼 공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망에는 순중공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공망, 그 다음에 사대공망, 또 공망왕희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순중공망에서는 갑자술에서는 수레가 공망이고 갑술술에서는 신유가 공망이고 갑신술에서는 오미가 공망이고 갑오술에서는 진사가 공망이고요. 그 다음에 갑진술에서는 임묘가 공망이고 갑인술에서는 자축이 공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는 어디서 도표를 만들어서 보는 것보다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공망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 명이가 이 손 안에 있어요 다 그랬죠. 모든 우리 세상살이가 전체 삶이 다 이 손 안에 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공망도 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술일주라고 합시다. 우리 공망을 보는 데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첫째, 옛날에는 고법에서는 연주공망이라 해서 연을 띠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주가 아니라 일주공망에서 일주를 아신이라고 해서 내 몸으로 삼기 때문에 일주공망을 주로 보고 옛날 고법을 참고하는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일주공망이든 연주공망이든 찾는 방법은 이 손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술일주가 공망을 일주공망을 찾는다면 술이 어딨지? 여기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여기 술입니다. 이 술에서부터 경이 출발한다 했는데 경술이니까 경신, 임계, 갑을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가 인과 묘입니다. 인과 묘니까 이 자리가 목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경술 일주의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다. 인묘는 목이 되죠. 그러니까 목이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술일주라고 가정합시다. 임술일주일 때는 술에서부터 임이 출발합니다. 임계, 갑을, 여러분 자와 축이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진일주라고 한번 볼까요? 자, 병이 신에서 출발합니다. 신에서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여기가 갑을 떨어지는 거예요. 계다음에 갑을이니까 이 자리가 자축이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일주나 연주를 가지고 볼 때 그 띠에서부터 천간이 회전해서 갑과 을이 떨어지는 지지의 자리가 바로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준공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행공망이라고 했습니다. 오행공망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순주공망으로 자와 축이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와 축이 공망이면 오행공망은 수가 됩니다. 임이나 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토도 공망이냐 무토나 기토가 저도 공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축이 공망이면 앞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위주로 해야 된다. 뒤에 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묘가 공망이라면 이건 두 개가 다 목의 글자니까 무조건 갑과 을이 공망이 됩니다. 저 경신도 마찬가지죠. 경신이 신유가 순공이 신유라면 이것도 두 개가 다 합쳐서 금공이니까 경과 신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축이라든지 수와 토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오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와 미가 공망이라면 이거는 화고 이건 토인데 어떤 걸로 오행공망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글자로 잡습니다. 앞에 글자가 화니까 여기는 병이나 정이 오행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 같은 성일적에는 말할 것 없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 화나 토, 수나 토 이렇게 섞여 있을 적에는 앞에 글자를 위주로 해서 오행공망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4대 공망인데요. 4대 공망은 이거 잘 나붐에서 잡아갖고 쓰는 것인데 요즘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축이나 오미는 4대 공망에는 금공과 수공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순중공망이 자축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이런 것이 순중공망으로 됐을 때는 이거는 금공입니다. 또 이제 진사나 수레, 진사나 수레 같은 경우가 순중공망이라면 이럴 적에는 수공입니다. 인묘나 신유는 이게 순중공망일 때는 오행공망은 없습니다. 오행공망을 4대 공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대 공망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나부문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4대 공망도 있다. 4대 공망에는 금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망왕기입니다. 공망왕기라는 것은 어느 글자가 만약에 진사나 자축의 어떤 게 공망인데 이 공망이 왕기를 띄었을 적에 공망왕기는 창성 발현한다서 오히려 공망이 더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망의 왕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허중성, 사실 말하면 이 우리가 악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속이 비어야 소리가 잘 나지 않겠습니까? 드럼이나 또 북 같은 것이 속이 꽉 차면 소리가 안 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길제게 되면 오히려 더 발현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망이 만약에 사길신이 공망이 되면 일단 불리합니다. 왜? 사길신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망이 되면 유리하게 되는 그 성분이 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사흉신이 공망이 되면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왜? 사흉신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힘이 있는 것보다는 힘이 없는 약화된 그런 성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희신이 공망되면 우리에게는 나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기신이 공망이 된다면 그 기신이 나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신 중에서 만약에 인수가 공망인데 이것이 왕길진다 하면 학업이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재상이 공망인데 이것이 왕길띠게 되면 거부가 되고 축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관성이 공망인데 이것이 왕길띠게 되면 관록이 오르게 되고 또 고위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식신이 공망인데 이게 왕기라면 식록이 풍부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공망은 최신에서는 이게 정해집니다. 우리 팔자가 정해지는 순간 공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망이 운에서 변화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팔자에서 정해진 공망이 팔자 운에서 오는 형충회합에 의해서 해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망도 형충회합에 의해서 운에서 해공이 된다. 그러나 팔자 자체에서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공망도 정해져서 나오는 것인데 운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공망이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가 낙공이라 그래가지고 길신이 떨어진다 해서 재락공신, 인락공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오행공망, 또 사길신의 공망, 사흉신의 공망, 또 오행을 가서 목공이다, 또 화공이다, 토공이다, 수공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나누지만 이게 다 이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순중공망과 또 오행공망과 4대 공망을 빼고 공망왕기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다 벗어나가는 것이니까 크게 원칙만 알면 언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팔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실전에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에 대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체가 끝나게 되면 용에 대한 공부로서 실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를 풀어놓고 이 팔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